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기업체에 대한 가업승계 고민 많으시죠?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가업승계를 못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리저리 고민을 해봐도 사실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기업인 만큼 또 그에 걸맞게 안전하게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 이게 아무래도 제일 큰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그 검증이나 사후 관리 면에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판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게 문제가 돼서 그게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왔는지 그 판례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례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주는 거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6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현재 운영하고 계신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100억까지 증여할 수 있고요. 5억 원은 공제를 받고 그 30억까지는 1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30억을 초과하는 분은 세율이 2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증여세 세율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인데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한도를 만약에 꽉 채운다 그러면 수십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업상속 공제로 다시 연결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자녀인 수중자는 현재 징역이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거주자여야 되고 당연히 이제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 당연히 이제 자녀여야 되고 또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 증여일로부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부터 3개월이니까 대략 한 3개월 내로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증여일 전에 만약에 이미 대표이사에 취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5년 이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된다. 증여자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 만약에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이렇게 법인 전환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가능하고요. 대표이사로서 10년을 있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아버님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그걸로 만족한 거지 아버님이 꼭 대표이사였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란 뜻입니다. 또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이제 증여를 하셨다 그러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증여를 하셨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을 경영을 하셨어야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아버님이 경영하셨는데 뭐 증여를 어머니가 하셨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는 각각 경영한 실질적인 경영자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가능합니다. 또 증여자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아버님이다 그러면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그러면 그분들의 전체 지분 합계가 특수관계인이면은 이게 경제적 연관관계, 뭐 경영 지배관계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친족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50% 이상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는 겁니다. 뭐 중간에 뭐 낮아졌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50%를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징역일로부터 7년까지 가압승계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또 징역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산업표준 분류, 중분류 내에서는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중분류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승인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고요. 또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만약에 폐업한다. 휴업이라는 게 뭐 실질적인 실적이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추징 대상인 거죠. 또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만약에 이런 기간 내에 처분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식을 안 받아서 지분율이 낮아졌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요건들을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얼마나 절세가 됐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증여하는 대상의 주식 가치가 만약에 70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70억인 경우에 만약에 일반 증여라면 세금만 30억 29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특례를 적용받으면 뭐 5억 공제받고 65억이고 30억까지는 10% 나머지 초과분은 20%니까 한 10, 전체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이제 절세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세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큰 만큼 검증도 철저히 하고 또 사후관리도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판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등법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조사심판을 거쳐서 지방법원을 거쳐서 2심까지 올라온 경우인데 다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산 고등법원 2018년도 사건이고 2019년도에 이제 종결이 됐는데 이게 징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사내이사에는 취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취임을 안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슨 뭐 출장 등으로 인해서 바빠서 이렇게 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요건을 빠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울하지만 이 추징세액이 일반 증여로 해서 경정으로 해서 6억 2천만 원 추가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게 2000년대 초인 것 같은데 2010년 초인 것 같은데 이게 가산세가 4억 4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인데 부산 고등법원까지 가서도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됩니까? 이건 아버님이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녀가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 10억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아마 큰 낭패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수원 고등법원이고 이게 2020년 10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하고 무관하게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주식도 증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권 승계라는 게 이거 앞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대표이사에 취임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형식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넘어가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표이사에 취임해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요건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 요건을 갖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산세 포함해서 4억 2천만 원이 추징이 됐고요. 이게 부산 마지막에 이제 대구지방법원의 사건인데 이게 추징세액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설명 중에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부모님이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 간에 아마 서로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증여해 주신 내용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증여하고 10년이 지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증여를 받고 10년이 안 된 겁니다. 10년이 안 된 주식을 증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뜻은 증여를 받고 만약에 어머님이 증여를 받았다. 그 주식을 다시 자녀한테 특례용으로 주식을 증여했다면은 어머님이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자녀에게 특례로 증여를 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추징세액이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거고요. 이 내용은 만약에 이게 금액이 좀 작아서 이렇지 이걸 혼동해서 만약에 뭐 아버님 어머니 그냥 합쳐서 10년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시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간에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증여를 하셔야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 혜택이 큰 만큼 그 검증도 철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특례를 통해서 수십억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게 그 고분고분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반드시 사후 검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게 이제 그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게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셔서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가업승계증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났을 때 바로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게 주식가치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설계를 위해서 사전 점검, 요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요. 또 앞선 그 가산세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증여세의 그 제척 기간이 15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 관리 기간도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절세 폭이 큰 만큼 가산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한 가업 승계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제임스 컨설팅에 의뢰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